여러분, 혹시 미쉐린 타이어의 마스코트 비바 앤더미 왜 온몸이 하얀색인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타이어 회사 마스코트라면 당연히 검은색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타이어는 눈처럼 새하얀 흰색이었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 타이어들을 보면 상상조차 안 되시죠.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엔 그랬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도 타이어가 흰색이었다면 여러분의 통장은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흰색 타이어를 낀 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왕복하면 타이어를 통째로 갈아 끼워야 했으니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주말에 여행 한번 다녀올 때마다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길바닥에 뿌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재앙이죠. 도대체 100년 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 돈 먹는 하마 같던 흰색 타이어를 지금의 튼튼한 검은색으로 바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색깔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구원하고 우리 지갑을 지켜준 검은 가루의 경제학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가루 하나가 없었다면 쿠팡도 새벽 배송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흔히 고무하면 검은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천연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라텍스 원액을 보신 적 있나요? 우유처럼 뽀얀 흰색입니다. 그러니 1900년대 초반 포드 모델 T가 거리를 누빌 때만 해도 타이어는 당연히 고무 본연의 색인 흰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고무는 원래 하얘니까 타이어도 하얀 게 당연하지. 이게 바로 인류가 겪은 첫 번째 착각이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쁜 흰색 타이어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순수 고무는 생각보다 열과 마찰에 너무나도 취약했던 겁니다. 자동차가 조금만 속도를 내도 타이어가 지우개처럼 갈려나갔고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말 그대로 녹아내리기 일쑤였죠. 당시 운전사들에게 타이어 펑크는 일상이었습니다. 예쁘기만 하고 실속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관상용 부품에 불과했던 셈이죠. 실제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당시 흰색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00km에서 5,000km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타이어가 보통 5만 km 이상을 거뜬히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내구성이 10분의 1도 안 됐던 거죠. 서울 시내 주행만 좀 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타이어를 갈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부자들의 장난감이었을 뿐 대중적인 이동수단이 되기엔 유지비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동차 산업 자체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이 기름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차를 굴리겠습니까? 게다가 도로 위에 멈춰선 차들 때문에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했겠죠. 일반 서민들에게 마이카의 꿈은 영영 불가능했을 겁니다.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던 자동차가 고작 고무 쪼가리 하나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타이어는 검은색이라고 무심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색이 되기까지 수많은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흰색을 고수하려다 파산 위기까지 갔던 타이어 회사들의 절박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동차 문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지우개 같은 타이어를 강철 같은 타이어로 바꿨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 191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술자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산화 아연을 섞어보기도 했는데 이건 타이어를 더 하얗게 만들긴 했지만 강도는 여전히 형편없었죠. 타이어 회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 찢어지고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우연히 영국의 한 잉크 공장에서 쓰던 검은색 안료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바로 잉크를 만들 때 쓰던 그 검은 가루였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층, 특히 고급 세단을 타던 귀족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감히 내 우아한 차에 시커먼 바퀴를 달라고 반발이 심했죠. 당시 흰색 타이어는 부의 상징이었고 검은색은 더럽고 칙칙하다고 여겨졌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가 명품 가방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는 것 같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 심리적 저항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버틸 재간이 없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검은색이 열을 더 흡수해서 타이어가 터질 것이다라는 헛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화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가루가 고무 분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마치 강력 접착제이자 열 전도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단순한 색칠 놀이가 아니라 분자 구조 자체를 바꾸는 화학적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이때 타이어 회사들이 소비자의 눈치만 보며 계속 흰색 타이어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군용 트럭들은 전장에서 퍼져버렸을 것이고 오늘날의 고속도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차역 근처에서만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검은색의 선택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인류의 생활 방향을 획기적으로 넓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검은 가루의 정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무를 강철처럼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검은색이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색은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 타이어 제조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영업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공개합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 바로 카본 블랙입니다. 쉽게 말해 석유나 가스를 태울 때 나오는 그 흐름을 아주 미세하게 가공한 탄소 가루죠. 이 녀석이 타이어 고무와 섞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본 블랙 입자가 고무 분자들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 보강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이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타이어의 내마모성을 무려 10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죠. 더 중요한 건 열입니다. 타이어의 최대 적은 도로와의 마찰열이거든요. 흰색 고무는 열을 품고 있다가 스스로 녹아버리지만 카본 블랙이 섞인 고무는 열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합니다. 탄소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이죠. 마치 컴퓨터 CPU에 반결판을 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타이어가 시속 100km, 200km로 달려도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색깔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하자마자 타이어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000km 타던 게 5만 km, 8만 km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운송 회사들은 환호했습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이는 곧 물류 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마트에서 싼 값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은 가루가 전 세계 물가를 낮춘 셈입니다. 현장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길에서 타이어 갈아 끼우느라 땀 뺄 필요가 없다며 운전기사들이 만세를 불렀죠. 카본 블랙은 단순한 첨가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고장나는 기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격상시킨 1등 공신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타이어 마모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타이어 회사들은 더 고성능의 카본 블랙을 개발하느라 지금도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기존의 상식을 과감히 버린 혁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은 지금도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굴러가며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 택시, 자가용의 검은 바퀴 속에 인류 지혜의 결정체가 들어있다는 사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해 볼까요? 카본 블랙은 단순한 원료가 아닙니다.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물류의 발은 카본 블랙입니다. 만약 카본 블랙 공급이 끊긴다면 전 세계 모든 트럭이 멈춰서고 택배 대란이 일어나며 여러분의 식탁 물가는 3배, 4배로 뛸 겁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카본 블랙 가격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선행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근 들어 다시 컬러 타이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카본 블랙만큼의 가성비와 성능을 내는 대체제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리카 같은 신소재를 쓰기도 하지만 여전히 검은색 카본 블랙의 아성을 넘기엔 역부족이죠. 결국 가성비와 효율이라는 경제 논리 앞에서는 아무리 예쁜 색깔도 검은색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싸한 것들이 인기를 끌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투박하고 기본에 충실한 것들입니다. 타이어의 검은색은 못생김이 아니라 기능미의 정점인 셈이죠. 여러분의 투자나 경제 활동에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흰색 타이어 같은 상품보다는 속이 꽉 찬 검은색 타이어 같은 알짜배기를 찾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명확합니다. 마치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간 게 발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타이어만큼은 컬러에서 흑백으로 넘어간 게 진정한 발전이었죠. 역발상의 승리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불편한 디자인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는 힘이 바로 돈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이 되는 거죠.
이 주제가 우리에게 남긴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호등 맨홀 뚜껑, 심지어 지폐의 색깔까지 그 모든 것에는 치열한 고민과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지셨기를 바랍니다. 검은 타이어가 굴러갈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가 20년간 경제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CEO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 누구도 화려함을 좇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카본 블랙처럼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사람들이었죠. 성공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구성에서 옵니다. 타이어가 검은색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운전하실 때 혹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볼 때 그 검은 타이어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저게 그냥 고무가 아니라 과학이구나. 저 덕분에 내가 안전하게 다니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삶에도 카본 블랙 같은 존재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친구, 가족 혹은 신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게 진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을 확인하세요.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 거꾸로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면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이건 돈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카본 블랙이 아무리 대단해도 다 닳아버린 타이어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안전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경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발밑 검은 타이어 속에도 100년의 역사와 혁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바꾸면 세상은 온통 배울 것과 기회로 가득 차 있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튼튼한 타이어처럼 굴곡진 인생길도 거침없이 달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남자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